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당인 국민의힘 수도권 일부 인사들과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당내에서 대통령 탈당 요구까지 나올 수 있다는 취지의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얘가 언제까지 이간질하는 저급한 정치로 정치 생명을 연명할지 저는 이번 총선이 끝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가운데 당초 호남 지역구에 출마하기로 알려진 천하람이 개혁신당 비례대표 2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개혁신당은 4.10 총선 비례대표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천하람을 2번에 꽂아 넣은 이유, 그리고 나머지 명단엔 어떤 인물들이 들어가 있었는지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미 기성언론의 뉴스 속에서도 사라져버린 개혁신당 이준석과 관련한 소식을 굳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필요성이 있을까? 어차피 존재감 1도 없어진 상황에서 이준석 관련 보도가 뭐 그리 의미가 있을까 해서 가급적 이준석 관련 보도를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자, 오늘 이준석이 또 도발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국민의힘 수도권 일부 인사들과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당내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대통령 탈당 요구까지 나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공격했기 때문에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린다마는, 내부 총질 아니면 이간질로 정치 생명을 간당간당하게 유지해온 이준석이 재벌은 남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준석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서울 지역 일부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반기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최근에 대통령을 탓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통령의 탈당 요구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사실 확인이 불가한 대표적 카더라인데, 어쨌든 이준석은 이어 대통령과 그가 점찍은 후계자를 간판으로 내세운 이상 사각도치를 활짝 펼쳐 정권 심판론을 최대 강도로 맞을 것을 애초에 감수한 것 아닌가라면서 강서 보궐선거를 보고도 변화를 거부한 것이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좌파들의 공격의 연장선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준석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고 이념을 민생 대신 앞세울 때 침묵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연판장으로 다른 사람을 린치하던 그 손으로 지금 와서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행동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이준석이 말하는 친윤계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언론에서도 관심도가 급격히 사라진 이준석은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언급하는 횟수를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윤 대통령의 로봇으로 규정하면서 총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 로봇 주인과 로봇이 다시 한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본인을 옥죄는 로봇 원칙을 깨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끊어내라,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아직도 지가 국민의힘 소속인지 개혁신당 소속인지 헷갈려하는 듯한데, 더군다나 이준석이 요즘 낮은 지지율로 쇼크를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뉴스도 잘 안 보는 듯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논란이 사그라든 지가 언제인데, 바로 요 며칠만 해도 이른바 윤한 갈등이 최대 이슈였는데 아직도 아바타, 로봇 타령을 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그리고 확인 불가한 얘기, 즉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일부 인사들로부터 들었다는 당내에서 대통령 탈당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발언의 신빙성 자체가 없는 이유가,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차렸을 때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랑 소통하고 있다면서 엄청나게 대단한 인원이 개혁신당으로 갈 것처럼 떠들어 놓고 결국 천하용인 중에 김용태마저 빠진 천하인만 빠져나갔지요. 모든 게 이준석이 공언했던 것과는 반대로 가는 상황에서 이제 누가 이준석의 말을 신뢰하고 믿어줄지 이제 정말 딱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개혁신당이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인물이 2번에 배치됐는데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천아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천하람은 대표적 친이준석계로
당초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 출마하기로 했었는데 비례대표 2번으로 급선회했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해지는데 우선 개혁신당은 오늘 4.10 총선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를 1번, 이번에 천하람 전 최고위원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 이후 3번부터 10번까지의 명단도 발표했는데 명단을 제가 쭉 살펴보니 인지도가 있는 인사도 없었거니와 비례대표 한 명도 건지기 힘든 상황에서 1번 이후의 명단이 과연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비례대표 6번에 천하용인 중 한 사람이었던 이기인 전 경기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어쨌든 현재 여론조사상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개혁신당으로 지역구에 출마한 이준석을 비롯해 양향자, 금태섭, 류호정 등등의 당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역구에서 단 한 명도 당선이 어려운 실정이고 당초 기대를 걸었던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5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제3지대만 살펴보자면 조국혁신당 26.8%로 나타났고 개혁신당은 4.9%, 자유통일당은 4.2%, 새로운미래 4%, 녹색정의당은 2.7%를 기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적용되는 준연동형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해 배분하는 제도이지요. 전체 의석수인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고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정당의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게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47석 중에 30석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이번엔 46석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선거제도를 조건으로 준연동형 비례제 산식을 앞서 소개해드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대입해보면 국민의미래는 약 16석, 더불어민주연합은 약 9석, 조국혁신당은 약 13석을 얻는다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이외 당들은 한 석에서 3석 안팎으로 의석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들지 않았고 투표일까지 약 2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여론조사상 이런 예상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천하람을 호남 지역구 출마 대신 비례대표 2번으로 돌린 것은 어떻게 보면 총선 이후 정치재개를 모색하는 차원의 방안으로 그런 차원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이준석 자신이 경기 화성을 해서 낙선하더라도 복심 한 명 정도는 국회에 입성시켜 놓겠다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물론 아직까지는 개혁신당이 오늘 발표한 비례명단 특히 이준석의 최측근을 당선 가능거린 2번에 배치하는 것을 두고 다른 개혁신당 인사들의 반발은 없는 상황이지만 나름 개혁신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금태섭, 양향자, 이원욱, 류호정 등이 향후에 반발할 가능성 또 천하용인 중 한 사람이었던 이기인이 천하람에게 밀려 당선권 바뀐 6번으로 밀렸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 등등등 갈등 요소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있을 때 만들었던 신조어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대통령 측근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앞세워 호의호식하면서 당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비판이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 핵관, 이준석의 핵심 관계자 천하람을 당선권인 비례 2번에 배치한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내로남불의 전형,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이준석의 행태에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철퇴를 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